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랑 인하대학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오늘 윤현중 강사님이 준비를 하셨고요. 아주대학교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대학교가 어떤 전형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했을 때 유리한지 그 부분도 꼼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주대를 같이 분석하다가 인하대까지 같이 보게 되면서 인하대를 제가 먼저 지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전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너무 크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라인 전형을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하 미래 인재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학생부 교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전형은 좀 제외를 했고요. 일단 인하 미래 인재하고요. 학교장 추천은 특징이 일단 최저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는 최저가 있다. 그 최저 라인을 보게 되면요. 교과에서 인문은요. 3개 합 7.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2개 합 4.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이 전형이 각 2등급이었는데 그때는 아마 정말 많이 무너졌죠. 하지만 이렇게 2개 합 4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인문은 34.8이고요. 자연은 37.7, 의예과는 24.8. 그만큼 수능 최저가 힘들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인하대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인하 미래 인재와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인하 미래 인재는요. 1단계는 서류를 100%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3배수 내외로 선정을 해서 2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보게 되는데요. 잠시 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지성, 인성, 적성, 종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25%씩 본다는 거. 그리고 학교장 추천에서는요. 서류 종합 평가 없이 100%인데요. 계열 구분 없이 학교별로 5명 이내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거.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지성, 인성, 적성, 종합에서 지성, 인성을 좀 더 본다는 거.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인하 미래 인재에서요, 877명에서 948명으로 71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으로 올라가는 전형에서 71명이 증가했다. 인하대학교에서 큰 모험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변화를 줬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장 추천에서도 286명, 333명, 47명이 증가했고요. 대신 교과에서요. 700명에서 623명으로 77명을 감소시켰습니다. 교과를 때려잡았네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왜 이 학종 부분에서 왜 올렸냐?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첨단 융합 학부를 신설했거든요. 이거 홈페이지도 없다면서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제가 학과를 찾아보고 나서 학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인하대학교에서는 아직 이 학과에 대한 홈페이지를 안 만들었는데 유사 학과들이 다른 학교에 있고요. 똑같은 또 학과들도 다른 학교에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전형에 대한 등급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평균 등급을 볼게요. 2개는요. 인하 미래 인재 전형이고요. 밑에 2개는 학교장 추천, 그리고 밑에 3개는 교과 전형입니다. 특히 여기 인하 미래 인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공학을 볼게요. 자, 인원은 29명 뽑지만 경쟁률은 7.1,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48.3, 반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혹시 제일 뒤에 최종 최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4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 친구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특목고 라인이겠죠? 근데 생각보다 인하대학교 특목고 라인이 6.41 너무 낮지 않을까요? 자, 부모님 우리 한번 볼게요. 특목고 라인인데 혹시 3, 4등급이 나왔다. 인하대에서 합격을 시킬까요? 불합격을 시킬까요? 저 같아도 불합격입니다. 왜? 학교에 대한 충성심이죠. 물론 특목고에서 3, 4등급이 나온다. 합격 라인 여기에 만약에 합격했다. 저는 안 넣죠. 왜 그러냐면 이게 특목고마다 틀려요. 광역자사 같은 경우는 한 4등급, 5등급 되면 인하대 넣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전통 특목고라면
진짜 내신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특목이라면 3, 4등급이면 솔직히 성균관 써간다고 놓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하대까지 낮춰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충성도의 문제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밑에 보게 되면 예, 학교장 추천도 보시게 되면요. 아태물리학부가 생각보다 인하대학교의 인기학과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요. 최종 최저가요. 5.61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더 부모님들도 제발 최종 최저를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를 보셔야 되나? 최종 평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생각보다 높을 것 같은데 2등급 후반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학종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교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아태물리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에서 보게 되면요. 자, 평균이 2.27 그리고 최저가 2.43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론에서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하대학교 홈페이지 가게 되면요. 항상 예,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종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교과에서는요. 실질 경쟁률입니다. 아태물리학과가 예, 여기 학부가 되게 인기학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인원이 작게 뽑지만 예, 경쟁률은 11.8, 실제 경쟁률 3.8이 뭘까요? 수능 최저를 통과한 인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아까 말했잖아요. 낮다고. 예.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기학과다 보니까 어떻게요? 최초에 합격한 친구들이요. 빠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한 명이 된 거죠. 자, 혹시 잘 보이시나요? 아태물리학부의 자연 계열입니다. 5명 뽑는데 경쟁률은 11.8, 실질 경쟁률은 3.8, 최초 합격자는 80%, 추가는 1명. 근데 미달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통계학과를 한번 가볼게요. 같은 추가 1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럼 미달이 아니겠네?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학과는요. 9명을 뽑습니다. 경쟁률이 5.2가 나왔는데요. 실질 경쟁률이 1.1입니다. 결국 뭘까요? 수능 최저 통과한 친구가요. 9명 중에서 어떻게 1.1%니까요. 10명이 통과했네요. 그러면 몇 명이 처음에 등록을 했냐? 44.4%면요. 10명 중에서 4명이 통과했네요. 4명이 처음에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 모자라는 걸까요? 5명이요. 그럼 이 5명에서 추가가 몇 명이 했죠? 1명이 했네요. 빵꾸 난 거죠? 예, 빵꾸 났네요. 결국 미달 났겠네요. 어디로 넘어갈까요? 정시로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올해 통계학과 넣어야 되겠네. 절대 안 됩니다. 올해는 100% 몰릴 겁니다. 이렇게 빵꾸 난 학과는 다음 년에 몰려요. 네. 사람 심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이렇게 빵꾸 난 학과는 일단 버리셔야 돼요. 그냥 이 학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다가 이제 다른 업체예요. 다른 업체? 이게 내가 다른 업체 말하긴 좀 그런데 어떤 다른 업체가 방송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윤프로님이 한 것처럼 이런 거 갖고 미달을 찾아내는 거를 했어요, 걔가. 미달을요? 그러니까 미달을 막 찾아내면서 나는 그래서 이런 미달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방송을 했길래 보면서 빵 터졌었는데, 미달은요 아무도 못 찾아요. 이거 통계학과 지금 이제 데이터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작년에 이거 못 찾아요. 이런 것들 미달 나네요 라고 분석하시지 마시고요. 실질 경쟁률과 생각보다 아까 최저를 못 맞추는 충족률이 이게 데이터가 잘 안 변해요 지금. 인하대학교는 이런 성향이 나타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계산기를 두들겨서 최저가 됐을 때 한번 노려볼 만한 학교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싸 미달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리고 다음 년에 통계학과는 절대 빵꾸 나지 않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공개돼 버렸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리고 보통 이런 실질 경쟁률이나 아니면 빵꾸 난 학과라고 얘기하죠. 생각보다 또 심리전으로 들어가요. 설마 또 사람들이 이러니까 많이 몰리니까 서로 넣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아니요. 해마다 저희들이 분석해보지만, 저도 분석하지만요. 한번 이렇게 터진 학과는요. 무조건 들어와요. 예, 무조건 들어오더라고요. 무조건 들어와요 정말.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인하대 같은 경우 이제 공과대학 쪽으로 좀 강한 학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평균이 조금 이제 다른 학과보다 좀 올라간다는 거, 이런 부분으로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인하대학교가 생각보다 종합대학으로 큰 학교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과가 진짜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 교과가 들어오는 게 이상하게 안 높더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저 인원이 아까 감소했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았을 때 아마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인하대도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로 넘기겠죠. 미래가 훨씬 네. 좋은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번에는 인원 변화 체크 반드시 잘 하시고 경쟁률 체크 잘 하시면 2등급 대 후반에서 3등급 대 완전 초반 아이들도 교과 전형 하나 정도를 인하대학교에다가 한번 던져보는 것도 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조건이 있죠. 실질 경쟁률을 이렇게 인하대에서 내보낸다는 거는 진짜 이거 충족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부분은 참 지금 인하대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를 진짜 주게 되면 진짜 학교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좀 편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도. 예전에는요, 진짜 이런 거 받으라고 대학 가갖고요, 정말 싸바싸바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받아오려면은요, 진짜 가가지고 이제 정말 사정사정해서 받아와요. 샤브샤브 했어요. 저는 불쌍한 척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싸바싸바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걷다가 얘네가 이 등급도요, 원래는 환산 점수가 있었어요. 막 900 몇 점 이렇게 나오면 환산, 원래 그걸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해요. 그것도 얻으러 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대놓고,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제가 진짜. 그런 예. 얘기하잖아요. 투명하게 보여달라. 네네네. 그죠? 듣고 있나 서강대학교? 이런 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학종은 왜 안 보여주냐? 여기서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요. 실질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쟁률이 진짜 실질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종은요. 네. 예, 그러면 학종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느냐? 바로